네, 이제 재무제표를 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이 학습을 하셨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제대로 된 뭔가 이제 과목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챕터의 제목은 당좌 자산이고요. 당좌 자산 안에 있는 각각의 계정들에 대한 뭔가 대표 계정들이에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매출 채권, 매출이 아니어도 다양한 채권, 묶어서 기타 채권, 분개하고 이론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챕터를 공부하고요. 얘와 관련된 분개 연습을 같이 할 거고요. 단기 투자 공부하고 얘 같이 할 거고요. 매출 채권하고 얘 하고요. 기타 채권 얘 하고요. 마지막엔 이제 객관식 연습하고 그렇게 이제 각각의 계정들에 대한 연습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목을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책 위에 쪽에 보시면 유동자산이 뭐고 당좌자산이 뭐고가 막 쓰여 있는데 그 유동자산, 당좌자산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T자 계정으로 볼게요. 재무상태표의 약자죠. 자, 기업의 재무상태표는 지금 현재 결산하는 날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잔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BS에 있는 건 얼마만큼이 들어왔었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야. 현재 들어오고 나가서 현재 잔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잔액. 그럼 일단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제가 이제 T자 계정으로 그릴 때 자산 있고요, 부채 있고요, 자본 있고요 그랬지만 정확하게 이제부터 재무제표는 기준에 맞게 작성하는 걸 공부하는 거고요. 앞에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기준에서 얘기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는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1년이야. 그 1년은 언제부터 1년이냐면 내가 지금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날 X1년이니 그럼 X1년 12월 말일 현재 기준으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금방 현금되니 우리 자산 중에 제일 첫 번째 기업이 제일 좋아하는 자산은 현금인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현금이 금방 도래되니 그러면 그 자산은 위에 올려. 그리고 걔를 이렇게 불러줘. 유동자산이라고.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자산은 1년 이내인데요. 언제부터 1년 이내냐면 네가 지금 보고하는 날이 언제야? 보고하는 날로부터 1년 안에 도래되는 모든 자산이라면 그건 현금성 자산 같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해. 근데 1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후에 도래되는 자산들도 꽤 많겠죠. 토지 같은 거야.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돼야만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정기예금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자산이긴 하지만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진 못해요.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죠. 이런 것들을 따로 밑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비유동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은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되지 않고요. 1년 후에 기간이 경과되면 도래되는 현금으로 도래될 수 있는 자산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를 볼 때 이런 걸 알 수 있겠네. 유동자산에 있는 금액이랑 비유동자산에 있는 금액은 적어도 언제 현금화가 될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네요. 그게 다 완벽하게 정말 현금이 돼요 라고 하는 거는 그때 가봐야지 알아. 그렇지만 재무제표를 만들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분류하는 거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모두 그렇게 가냐면 부채도 그렇게 가요. 부채도요. 보고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채니까 뭘까? 부채는 누군가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죠. 갚아야 될 거. 빚 같은 거야. 그러면 유동부채는 보고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부채와 비유동은 1년 이후에 상환해야 할 부채를 구분해서 기재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회계에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모든 채권이나 채무는 이렇게 구분해요. 단기, 장기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얘가 말하는 단기와 장기는 단기니 그럼 다 유동이야 이제부터. 장기니 그러면 비유동인 거야. 이게 자산이 될 때도 있고 부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고요. 유동성이 높은 거, 빠른 것부터 배열해요.
현금 늦게 갚아도 돼? 현금 늦게 들어와? 순서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은 그렇게 안 해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남는 돈이거든. 순수한 내 돈이야. 내 돈인데 유동이고 비유동이고 뭔 상관이야. 그러면 내 돈이 뭐가 중요하니? 너 주주랑 거래해서 돈 벌었냐? 그러면은 자본잉여금. 너 손익계산서에서 돈 벌었어? 당기순이익이 누적된 네 돈이야? 그럼 따로 가. 당기순이익의 누적에. 그래서 이익잉여금 이렇게 가요. 그래서 잉여금으로 구분하지 자본은 유동, 비유동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만 이런 형식으로 구분해요. 자, 다시 가요. 그러면 유동자산은 다시 또 크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당좌와 재고로.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해요. 부채는 더 구분하는 거 없어요. 부채는 끝났고요. 자본은 지금 얘기 안 할 거예요. 자본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자, 그 왼쪽에 유동자산을 보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당좌자산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그럼 당좌자산은 어떤 겁니까? 적어도 1년 이후는 아니지. 1년 이내죠. 근데 1년 이내에 도래되는 자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나 봐요. 당좌랑 재고. 당좌랑 재고를 구분하는 구분하는 특징은 재고자산은 기업이 팔려고 들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 같은 것들인데 그게 이번 연도 기준으로 안 팔린 거야. 그럼 여러분 재고자산은 형체가 뭐냐면 팔려고 들고 있는 거, 상품 같은 거. 마트에 있는 온갖 물건들. 근데 그게 안 팔려서 들고 있대. 근데 그걸 기업은 뭘로 분류하냐면 유동으로 분류한대. 왜 유동으로 분류할까?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재고자산은 언젠가 판매가 될 거고 판매가 되면 현금화가 되겠지. 그 과정이 꼭 1년 이내가 아니어도 재고자산만 예외적으로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순환되는 거니까 이건 그래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자산으로 인정해 줄게. 너 비유동이라고 안 해줄게. 사실은 3년 동안 판매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비유동이라고 안 하는 거야.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통해서 현금이 돼요. 근데 판매 과정이 3년 걸릴 수도 있잖아. 그치만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 거야. 너 재고자산 원가 처리하면 팔 수 있잖아. 네가 이익을 내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지. 그러면 원가 처리하면 현금화 될 수 있다고 해. 그냥 그렇게 보자. 그래서 재고자산도 유동에 넣어요. 그럼 당좌는 뭡니까? 당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당좌자산은 1년 안에 도래되는 모든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이 아닌 나머지 모두를 당좌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럼 당좌자산에 뭐가 있을까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1년 이내. 언제부터? 보고하는 날로부터 딱딱 떨어지는 거죠. 1년 이렇게.